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우 변호사입니다. 자, 황현우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헌재의 평의 결과 탄핵 기각을 예상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탄핵 기각이라는 겁니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현우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오늘 평의 결과 탄핵 기각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그 근거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16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판결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8명의 재판관 사이에 판결 결과에 대해서 상호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확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또 부장판사 출신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합의가 안 됐을 때 이렇게 지금 선고 기일마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의견 조율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라 하고 법원에서는 합의를 한다. 그렇죠. 법원은 합의한다 그래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를 평의라 부른다. 이러한 평의는 보통 사건에서는 보안이 문제시 되지 않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극도의 보안을 요한다면서 재판관 8명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알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8명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들이 약 70명 있는데 이들도 느낌으로는 알 수 있지, 그렇지만 진짜로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알 수 없다. 느낌으로만 알 수 있다. 재판관들은 자신이 어떤 결의를 가지고 있는지 절대 부하들이나 지인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과거 김대중, 김재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는 판사들이 합의 과정에서 형량은 말로 하지 않고 필담으로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로 하게 되면 도청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담으로 또는 손가락으로 했다고 전설처럼 알려져 있을 정도다. 지금 탄핵 재판은 판결 결과가 수십 가지나 되는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예스 노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의 자체를 필담으로 안는 한 노출이 되게 마련이다. 지금 예스 아니면 노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량은 없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말이죠, 필담으로 하지 않는 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재판관 8명 중에서 3명은 우덜법 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의 정보는 외부에 유출된다고 봐야 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거 필담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형량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스나 노잖아요. 탄핵이냐 기각이냐 결국 그거 아닙니까? 뭐 각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걸로 본다면 지금 자기들끼리는 우리법 연구회끼리는 아무래도 지금 자기들끼리는 정보가 유출될 것이다. 특히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황필규 변호사로 소속된 로펌의 국회 측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에게 평의 결과가 즉시 전달된다고 봐야 한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백앤머리 송사이기 때문에 정계선이가 황필규한테 말하고 황필규가 김희수한테 말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등 탄핵 반대 재판관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채널도 없고 자신들의 양심상 전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평의 과정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제척과 기피 제도를 두고 있고 탄핵 심판 초기에는 그 점에 대해서 집중 심리가 이루어졌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변호사는 평의 결과를 사전에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황 변호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의 결과에 따라서 변론적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외에도 평의 결과를 알 수 있으면 변호사의 경우에 성공보수금을 거액을 챙길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제 형사재판 같으면요, 이 결과를 미리 알면 성공보수금을 그냥 땡겨버릴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건 뭐 성공보수금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평의 결과를 미리 안다면 아는 쪽에서는 변론적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하나의 여러 가지 꼼수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저쪽은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쪽은 모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 3명의 재판관은 절대로 양심상 얘기를 안 할 거라는 거죠. 저쪽은 분명히 정계선을 통해서 김희수를 통해서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황 변호사의 지금 추정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사건의 평의 결과나 결정문 작성에 있어서는 보완을 요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이 판결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만을 내리고 실제 결정문 작성은 헌법연구관이 하게 된다. 이 경우 결정문을 하나로 작성하게 되면 결정 주문이 노출되기 때문에 통상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결정문을 2-3가지 복수 작성하게 한다. 그렇게 해야만 판결 결과가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결은 헌법재판관이 하지만 쓰는 거는 그거는
연구관이 한다.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쓰게 되면 말이죠. 결과가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을 써놓는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접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심이.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도 미리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 등 세 가지로 결정문을 작성하도록 헌재 탄핵 TF팀에 지시했을 것으로 본다. 재판관들이 그 결정문을 읽어보고 어느 결론이 타당한지 재판관들이 8명 모여서 장시간 토론하게 될 것이다. 이번 결정의 경우 각하가 4명, 인용이 4명이 되어서 정직수 6명이 안 되니까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면서 그렇죠.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려서 국론 분열이나 재판관 명예와 신상에 저해가 된다면 저런 일치로 각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황 변호사 얘기입니다. 지금 각하가 4명이에요. 제가 봐도 각하가 4명이고 지금 인용이 4명 아니면 각하가 5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전원 일치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 때문에 8대0 각하도 가능하다. 8대0 각하가 아니면 4대4 기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의견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원 일치로 각하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신상에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인용이 3명, 각하가 5명이어서 각하가 더 다수라도 인용이 6명을 채우지 못했기에 기각된다. 자, 인용이 3명이고 각하가 5명이어서 각하가 더 다수라도 인용이 6명을 채우지 못하면 기각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하가 8명이면 그렇게 되면 각하를 하겠지만 결국은 각하가 5명밖에 안 되면 이때도 기각으로 간다. 끝으로 황 변호사는 문영배, 박미선, 정계선 우리 법 3인방은 죽어도 인용을 고수할 것이기에 그렇죠. 전원일치는 문을 건너 갔고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등 각하 주장도 물 건너 갔고 남은 것은 인용 대 기각이 3대5, 4대4, 5대3이지만 이 안으로 기각 선고될 가능성이 많다. 즉 4대4를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황 변호사 예측입니다. 제 예측과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황 변호사의 예측과 제 예측이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저쪽 3명은 절대 안 변한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은 절대 안 변한다. 그러니까 저 3명은 이제 분명히 인용이고 저 3명이 분명히 인용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각하도 어렵지 않겠냐. 원래가 이제 6명 이상이 이제 각하를 주장하면 각하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인용이 되겠는가? 인용은 안 된다. 6명이 인용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럼 각하도 안 되고 기각도 각하도 안 되고 인용도 안 되면 각하도 안 되고 인용도 안 되면 결국 기각이다. 근데 기각은 4대4 기각, 5대3 기각, 3대5 기각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지금 김영두를 우리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대4 기각으로 가지 않겠냐고 지금 부장판사 출신의 황 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장판사 출신의 황 변호사는 말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실 원래는 각하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각하를 절대 안 받아줄 사람이 있다. 우덜보 연구에 저 3명이다. 그러면 쟤들이 절대 안 받아주면 각하로 못 간다. 그러면 인용이 되겠는가? 절대 안 된다. 우리 3명은 절대 또 인용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럼 인용도 안 된다. 그럼 각하도 안 되고 인용도 안 되면 그럼 기각이다. 원래 기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기각으로 간다. 기각은 4대4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대3 기각설도 있고 3대5 기각설도 있지만 4대4 기각설을 지지하고 있네요. 또 혹시 문영배가 항복하면은 5대3 기각설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릅니다. 강신업 TV입니다.